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춘추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진문공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문공편을 하다가 중간에서 시간이 되어서 멈췄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고 시간이 남으면 초장왕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이 진문공이 이제 그 유랑 생활 끝에 초나라에 가서 초나라 성왕으로부터 제후의 대우를 받고 초성왕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이 나중에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니까 뭐 별로 갚을 건 없지만 그래도 꼭 갚아야 된다면 내가 나중에 이 초나라 군과 진나라 군이 중원에서 맞닥뜨리게 될 경우 30리씩 3번을 후퇴해 주겠다. 자, 이런 그 약속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런 약속은 이 성복전투에서 지켜졌다. 네. 그러면 이 전투 중에 이 진과 이 초, 진초 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초의 대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2가지가 이 성복대전, 성복전투, 성복대전이라고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의 싸움입니다. 필의 싸움인데 성복전투에서는 진이 승리를 거뒀죠. 네. 다시 말해서 성복전투는 진문공을 패자로 만들어준 전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승. 그런데 이 초나라 입장에서 이 성복전투는 패전이었죠. 초성왕 때의 패전입니다. 그런데 초장왕 때 이 성복전투의 패전을 서력한 것이 필의 싸움이에요. 이건 이제 초장왕입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성복전투에서 30리씩 3번을 퇴각하겠다는 약속을 실현시켰다. 아무튼 그 진문공도 그 패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 훌륭한 군주 가운데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강의의 또 하나의 주안점은 진문공이 오랜 기간의 유랑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세 여인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제목에 그 세 여인이 들어가 있었죠. 네. 아무튼 이 초성왕이 이 진문공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고 이 진문공에게 잘 우대해줬다는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몰라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서부의 진, 이 서부의 진이죠. 이 진에 지난번 못난이 왕 진해공의 태자 어가 인질로 있다가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목공이 기분이 나빠 있던 차에 누굽니까? 이 중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진의 문공이 되는 이 중이가 초나라에 망명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진목공이 중이를 초빙을 하죠. 네. 초빙을 하니까 이 호쾌한 왕 진목공이 이제 기꺼이 이게 초빙을 하니까 이 초성왕이 기꺼이 이 예물과 함께 진나라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진나라에서 이 3번째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진나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회영이라는 이 진목공의 딸입니다.
회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이 회영이 이 어의 전처예요. 네. 어의 전처인데 어가 도망갔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진목공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회영도 이 진문공에게 제공을 해요. 이 제공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제공을 하니까 이 진문공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 회영이라는 여자가 조카의 마누라. 어의 마누라 했으니까 어가 누굽니까? 진해공의 아들이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카 며느리였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좀 안 내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회영을 좀 이렇게 냉대를 했는데 하루는 이 진문공 즉 중이 여러분 진문공의 본명이 중입니다. 하루는 그 이제 이 회영이 그 물통을 들고 이 중이의 세수를 돕고 있었는데 이 손을 다 씻은 후에 중이가 이 손을 이제 닦을 생각을 하고 이 손에 있는 물기를 터는데 회영 쪽으로 그냥 물을 털어버렸어요. 좀 여러분들 그 사람 물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물을 뿌리면 그 굉장히 네. 그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면 겨울에 복도로 나오라고 해놓고 주전자에 찬물을 이렇게 찌그렸던 아주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 중이가 이제 세수한 물을 터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회영이 우리나라 진과 당신네 나라 진은 하나는 진이고 하나는 찐이죠. 대등한 나라인데 어째서 나를 아래로 보는 것이오.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력 면에서는 우리나라 친이 더 앞서는데 이 중원의 그 주나라 그 정통성, 주나라와 가까운 면 그리고 네. 문명적인 면에서 이제 찐이 좀 앞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아래로 보는 것이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진목공이 중이를 불러가지고 내 딸 중에서 회영은 재주가 많은 아이다. 어의 처였던 것 말고는 허물이 없다. 내가 그대에게 그 회영을 제공한 것은 그 아이를 아끼기 때문인데 아무튼 어쨌든 그 회영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이 망명가 있는 주제에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건의를 하죠. 받아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회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중이가 진으로 귀국을 할 때 진목공이 회영 휘하에 3천의 정예 군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예 군사의 군사력으로 중이가 진문공으로 집권을 하는데 결정적인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원래 진에서는 그 못난이 왕 해공이 좀 모자란 놈이 이제 죽고 이 태자어가 와서 잠시 집권을 했어요. 한 8개월인가. 그러나 바로 이 진문공 즉 중이가 귀국하자 이 찐나라에서는 중이를 군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어를 그 중이에 가신 호원이 쫓아가서 죽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중이가 정식 등극을 하는데 그가 바로 진문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이 진문공 즉 중이가 그 19년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이 군주로 등이하게 된 이 과정이 소개가 됐는데요. 네. 우리 제목에도 있듯이 이 진문공에게는 세 여자가 있었다. 하나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계외가 있었죠.
하나는 이 정나라 출신의 계외. 또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이 강씨. 또 하나는 제나라의 강씨.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진나라의 회영. 이 세 여자가 있었어요. 잠시 기억을 되살리면 계외는 25년, 이 중이가 50년. 떠나겠다니까 그렇죠. 50년 기다려라. 떠나면서 25년인가? 25년 동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제가라. 그러니까 25년 후면 나도 관에 들어갈 나이인데 그냥 기다리면서 살죠. 전폭적으로 모든 걸 중이에게 100% 위임하면서 하나도 부담을 주지 않는 네. 그런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강 씨는 술 먹여서 술에 실어보내요. 그렇죠. 이 제나라에서 안락한 생활에 이 중이가 이제 취해 있으니까 이 집권을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으려고 그 말을 들은 하녀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으려는 중이를 이 엄청난 술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담요에 싸가지고 마차에 실어서 보내요. 네. 이것도 전적으로 남자를 위한 행동이고 네. 바로 그 여자의 의지나 여자의 그 입장이나 여자의 삶, 여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이런 건 전적으로 제외된 행동이에요. 그냥 중이 앞에서 자기는 없는 존재예요. 희생하는 존재.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회영도 세수하다가 물 뿌린 놈 이런 놈이 받아주니까 이 여자 덕분에 3,000명의 이 정예의 군을 얻어가지고 집권을 하게 됐다 그겁니다. 제후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 세 여자를 이 준주전국을 논의하는 저서들에서 저작물들에서 뭐 별의별 의미를 다 부여하는데 뭔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불분명해요. 특히 뭐 강씨 같은 여자들 얘기하면서 뭐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의 부속물인 줄 알았더니 이 사적인 것보다 공을 앞세우는 이 공익정신의 그 여성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찬들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 여자의 이야기. 심지어는 지난번 위나라인가요? 거기에서 위나라 대부의 부인 하나가 그 중이의 비범을 알아보고 뭐 옥을 그 밥에다가 이렇게 제공했다는. 이건 플러스 1까지 하면 네 여자예요. 이 네 여자가 하나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중이를 전폭 지원하는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일화들이 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또 이런 여자들을 대한 진문공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남자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말해서 별로 착하지 않은 남자들이 여자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이러한 의식의 반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전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산 연천봉 중턱에 남매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오누이탑인데 이 오누이탑, 남매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이야기하니까 일종의 전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설은 이렇게 어떠한 지명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유물, 유적 이런 것과 이제 결과가 되죠. 그래서 항상 전설 끝날 때는 이로부터 그 탑을 뭐라고 하게 됐다 뭐 이런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겨울에 암자에서 수도하고 있는 스님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있는데 밖에서 이 맹수가 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호랑이가 자꾸 이렇게 막 목을 비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이 후라시 전등을 가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탁 목구멍을 비춰보니까 비녀가 그 호랑이 목구멍에 비녀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주 두꺼운 가시죠. 그래서 이 손을 집어넣어서 비녀를 빼줬더니 이 호랑이가 아주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 스님이 불경을 읽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이 호랑이가 웬 아리따운 젊은 여자 하나를 이 마루에다가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이 목에 가시를 빼준 스님이 고마우니까 이 호랑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그 여성을 스님에게 먹으라고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호랑이처럼 사람을 먹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왜 이런 짓을 했어? 하고 지금 호랑이를 좀 나무라고. 그 뭐 나무랄 게 뭐 있죠? 그럼 호랑이 뭐 그 여자 잡아먹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여자를 정성스럽게 간호를 했지만 산에 눈이 많아서 집에 바래다 주지는 못하고 한겨울을 같이 지낸 겁니다. 여자는 이 혼인을 앞둔 양갓집 규수였는데 이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호랑이 습격을 받고 그 정신을 잃었다. 이런 사연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봄이 되어서 이 여자를 이 스님이 집에 바래다 줬는데 아주 돈이 많은 이 건축가의 딸이 목공입니다. 그런데 집에 바래다 주면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그 사이에 겨울에 이 스님의 인품에 감동하고 그 스님을 너무나 사모하게 돼가지고 막무가내로 자기는 집에 있지 않고 스님을 따라서 절로 가겠다 해서 별 수 없이 받아줬다. 이 여자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돈 많은 아버지는 엄청난 시주를 해가지고 이 절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남매탑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기념하고자 탑 2개를 세워가지고 이 오빠탑과 동생탑으로 남매탑이라고 하게 됐다. 이런 그 남매탑 전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 진문공의 여자 이야기나 이 조선의 간 그 스님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여자한테 이 별로 착하지 않은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가 이 진문공과 남매탑 이야기에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여자한테 엄청난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엄청난 좋은 일을 여자에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는 이러한 그 동아시아 그 남성본위 사회의 그 인식 같은 게 들어있지 않는가 해서 실제로 말입니다. 진문공은 그 중국 중원 문명의 주류 사회에서는 제완공 다음으로 제2패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공정한 사람, 저는 중국 역사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공정한 사람은 공자라고 봐요. 참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진문공 휼리부정, 제환공 정의불휼이라는 말을 했는데, 원래 이제 휼자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속일 휼자예요. 속일 휼. 공자는 평가하기를 진문공은 남을 잘 속이면서도 정당하지 않았고, 제왕공은 정당하면서도 남을 속이지를 않았다. 해서 이게 제완공과 대조해서 이 진문공을
깎아내리는 평가를 공자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문공 호리부정, 제환공 정의 불휼. 저는 이런 공자의 평가가 맞다고 보고 중국 중원 세력의 주류들이 제2패자라고 인정하는 이 진문공을 별로 인정할 게 없다. 네. 이 진문공의 세 여자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사실 같지가 않다. 두 번째로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별 가치가 없다. 세 번째로 진문공의 인간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번째, 자기 노력도 없이 여자 덕을 보는 이러한 모티브가 너무 많다. 다섯 번째로 중국 중원 세력 주류의 특권 의식 같은 게 나타나 있다. 자,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경환 선생님 혹시 커피 좀 여부 남는 거 있습니까? 네, 밖에서 예, 가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좀 갖다 주시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자, 그러면 진문공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초장왕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초장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초장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추 5패로 얘기되는 이 오나라와 월나라, 함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구천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월동주 또는 와신상담이라고 얘기되는 그 5월 쟁패전은 아주 심한 그 폭력적 전쟁의 양상이지 거기서 별로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초장왕 이야기까지만 하고, 네. 우리 강의 시간이 총 24강인데 더 중요한 스승들 편 제자백가만 하더라도 10명 이상 아닙니까? 공자맹자를 필두로 네. 그 제자백가의 사상 논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종식하는 그 진나라의 그 상황 이사 진시황 이야기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그 초장왕 이야기를 하고, 다다음 시간부터는 제자백가, 즉 스승들 편으로 이 진도가 옮겨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초장왕의 에피소드 2개 정도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는 그 초나라의 또 다른 빼어난 인물인 구론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론은 사실 지금 이 초장왕 시대로부터 한 250년 뒤에 초나라 최후 말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인물 위주로 얘기할 때 이 구론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넣었는데, 시간이 되면 논의를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아마 구론까지, 교재에 있는 구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은 이 초장왕, 초나라 장왕의 두 이야기, 하나는 절영지회입니다. 절영지회. 절영지회. 또 하나는 이 지과지무. 지과지무. 절영지혜와 이 지과지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왕하면 기원전 614년부터 기원전 591년까지 즉위했던 초나라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초성왕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초성왕과 진문공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초성왕이 바로 누구냐면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송양공. 네. 송양공의 군대를 홍수에서 박살을. 격파했던 네. 그 송양진이라는 그 위선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초성왕이에요. 초성왕이고 초성왕 다음에 초나라 왕이 초모광입니다. 초모광이고 이 다음이 초장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초장왕은 지난 시간까지 논의했던 초성왕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이 초모광이라는 놈이 이게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초성왕도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놈이 원래 이름이 이제 상신이에요. 상신인데 태자였었어요. 태자였는데 이 초성왕이 볼 때 그 새끼가 좀 싸가지도 없고 자꾸 그런 것 같으니까 태자를 이제 폐위시키려고 해요. 폐위시키려고 하니까 이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 아버지를 감금해버렸어요. 감금만 할 뿐만 아니라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물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세수하기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고 있다가 지 아버지를 자살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온 세상에 지 아버지를 권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슨 고음 발바닥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죽기가 싫으니까 저 성왕이 괜찮은 왕인데 아들로만 잘못 떠가지고 죽기가 싫으니까 내가 그러면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먹고 싶은 요리가 있다. 곰 발바닥 요리를 좀 먹고 싶다. 아마 그 곰 발바닥 요리는 요리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로 잡아도 9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걸 먹고 죽겠다는 아버지의 간청을 받아주지 않고 뭔 소리야 빨리 죽어 그러니까 이 목을 매가지고 죽인 아주 후레자식입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쁜 자식을 둔 부모는 속은 상하지만 네. 열등감은 안 생겨요. 그런데 나쁜 부모를 둔 자식은 속도 상하고 열등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쁜 자식을 둔 부모보다 나쁜 부모를 둔 자식이 더 가엾고 불쌍할 때가 많고, 부모도 개판이고 자식 새끼도 개판이면 아예 관심을 안 둬버리면 되는데 부모가 나쁘고 자식은 괜찮을 때 굉장히 연민과 동정과 관심이 가요. 저도 선생할 때 겪어본 일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나요. 문제가 있을 때. 왜냐? 내가 겪었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대부분 아이들이 나요. 왜냐하면 부모가 좋을 경우에는 안 나타나요. 학원에. 그런데 꼭 나쁜 부모. 그럼 아이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 초장왕은, 이런 부모를 자기가 극복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초장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피레 싸움에서 그 진나라와의 패전을 네. 서력하고 이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한 이 전쟁에서의 공도 대단히 크지만 그 이전에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력보다도
한 단계 높은 가치인 예와 덕을 우선으로 하면서 패자가 됐다는 점에서 이 초장왕도 중원 세력이 패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진목공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인정을 하다가 마지막 진목공이 죽을 때 뭐 상관없이 하여튼 그 진목공의 아들이 너무 180명이나 된 사람을 이렇게 순장을 해가지고 그걸 핑계 대가지고 진목공보다 진문공을 더 쳐주는데 중원 아이들이 이 초장왕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초모광, 이 상신이라는 놈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가뜩이나 이 초나라를 이 야만으로 보던 중원에서 고봐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초장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런 아버지.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간신배들이 설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봐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더욱 훌륭하게 극복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연산군처럼 이거 지 아버지 성종이 대신들한테 너무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면 저것들 다 없애버려. 이렇게 나쁘게 되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참 그래요. 저는 이 초장왕의 이야기 가운데 이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 해서 뭐 불비 불명 이야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네. 이 초성왕이 이제 초장왕이 어쨌든 모광이 죽고 이제 왕이 되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원래 군주가 정사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용산 집무실에 그 이름을 뭐 공모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 후보로 나오는 이름들이 무슨 뭐 피플하우스니 뭐 국민의힘 바보 같은 이름들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대통령 관도 괜찮지 않나? 그냥 뭐 대통령관 하면 우리 김경화 선생님 말대로 무난하고 굳이 또 뭐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경복궁에 그 왕의 침무 공간이 근정전 아닙니까? 이 정치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정전. 그러니까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고 용산에 뭐 근정관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굳이 이름을 지면 뭐 근정관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건 잘립니다. 잘려요. 그러니까 이 하상주 3대의 그 우왕의 손자 태광왕이 정치를 하지 않고 맨날 그 사냥 가가지고 놀다가 잘렸어요. 쿠데타 맞고. 근데 이 초장왕이 3년 동안 정치를 하지 않고 그냥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객입니다. 말 그대로. 네. 객이면서 그 앞에다가 딱 써붙여놔요.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충고, 훈계하려는 놈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막 이런 식의 협박문도 써놔요. 써서 붙여놔요. 충고하지 마. 3년 동안 완전히 형편없이 굽니다. 아주 무능하고 놀기 좋아하고 환락만을 추구하는 왕으로 3년 동안 버텨요. 그럴 때 이제 한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뭐 저공과 그런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오색조가 있는데 5가지 빛깔이 나는 아름다운 새가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초장왕이 보기에 어라 이놈 봐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지하게 답을 해줍니다. 3년 동안 날지 않다가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3년 동안 울지 않다가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겠소. 집에 가 계시오 하고 보내요. 그러고는 또 개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선총인가 하는 또 이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간할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놈은 다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왕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러니까 알았다, 집에 가 있어, 이럽니다. 그 뒤로 며칠 있다가 이제 분연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초나라는 말입니다. 네. 귀족들의 횡포, 귀족들의 권력 남용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왕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얘도 이 귀족들한테 휘둘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 애비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초장왕이 이 불비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불비불명의 3년을 보낸, 저는 이 심리가 이해가 돼요. 뭐냐, 일단 이렇게 보내면 이 나쁜 귀족들한테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저놈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굉장히 경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훌륭한 왕인 것처럼 왕권을 휘두르면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기불명의 3년 동안 일단 귀족들을 무장해제를 시킨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귀족들이 저 새끼 저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저 찌질이 같은 놈 해가지고 안심할 시간을 주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이 간신놈들만 그냥 간신하고 요녀들, 간신하고 이 나쁜 여자들만 들끓을 거 아닙니까? 남자건 여자건. 네. 다 봐도요. 이런 사이에 이제 자기 정식 부인은 소외되고, 충신들도 다 소외가 됐죠. 그런데 이 3년 불비불명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이 치부책에 다 깨알같이 적어 놓은 거, 이걸 보고 간신들과 요녀들을 다 쳐냅니다. 네. 다 쳐내고 와서 목숨을 걸고 간했던 이 저고, 그 다음에 손총, 그 다음에 나중에 위가라는 그 대충신의 후손인 손수고, 이런 신하들을, 충신들을 기용해가지고 이 초나라를 일거에 강국, 패권국으로 만들어 놓은 왕이 초장왕입니다. 초장왕이에요. 네. 자, 이 초장왕의 절영지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절영. 갓근. 그렇죠. 갓근을 끊는 지회. 회는 연회, 파티, 잔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이 초장왕이 그 저녁 시간에 신하들과 한잔 거나하게 주연을 벌이고 있었는데 정전, 요즘으로 치면 정전이 된 겁니다.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촛불이 다 꺼져가지고 주위가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왕 옆에 왕을 모시고 있던 미인이 다가와서 왕에게 방금 촛불이 꺼져가지고 어두워지니까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수작을 걸어왔다. 이렇게 손을 잡고 수작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막 성추행인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이 갓근을 딱 끊어가지고 증거물로 이렇게 확보했다. 불 켰을 때. 네, 그렇죠. 나중에 불이 켜지거든. 이 갓근이 없는 놈을 잡아내면 이 성추행범을 검거할 수 있어. 검거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초장왕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체를 향해서, 자, 오늘 이 밤에 한번 거나하게 취해봅시다 하면서 자기 관의 끈을 뚝 뜯어내요. 그래서 이거 끊어버리고 이런 거 우리 다 즐겁게 놉시다. 여러분들도 다 갓끈을 끊어버리십시오. 나중에 갓끈이 안 끊어진 자가 있으면 안 즐겼어. 나와의 이 모임을 즐기지 않은 자로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신하들이 그냥 다 오두둑 끊고 아주 건하게 그 파티를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이야기의 내역을 아는 사람은 세 사람이겠죠. 하나는 그 여자, 하나는 수작권에. 갓근을 끊김을 당한 이 수작권 녀석, 그리고 왕입니다. 이렇게 갓근을 끊고 호탕하게 논 이 연회를 절영지회라고 하는데요. 3년 후에 진나라와의 전쟁 전투에서 비범하게 활약하는 어떤 그 장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용감하고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6번 그 적장과 맞서서 6번을 다 이기는 분전하는 그 장교를 이 초자왕이 불러들입니다. 과인이 부덕해서 그대처럼 뛰어난 장교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는가 하자 그 용사가 한층 더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은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왕의 친위병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네. 경호실이야. 경호실장. 친위병으로서 본분을 잃고 술에 취해 왕에게 용서받지 못할 비례를 범했는데 왕께서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언제라도 나의 머리를 땅에 흩뿌리고 피를 흘리면서 왕의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신이 그날 밤 갓근을 끊긴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600년 전의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곧이곧대로 믿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다만 이런 이야기는 초장왕이 얼마나 통큰 지도자였는가를 드러내는데 아주 기묘하게 이용되는 드라마틱한 고사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에 통이 작은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거, 이것은 국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제1덕목이다. 자, 그러면 지과지무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지과지무는 뭡니까? 창을 멈추는 무력. 원래 이제 창과자에는 이게 있는데 이 무자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건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한자를 오랜만에 쓰니까 정확하게 못 씁니다. 지과지무, 네. 이 지과지무, 창을 멈추는 무력입니다. 원래 이제 이 초나라 장왕이 배신해가지고 초나라를 적대시하는 정나라의 도성을 이제 함락시키죠.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이 정나라에 이제를 지원해가지고 아주 대군이 쳐내려와요. 대군이 쳐내려오니까 신하 자준이 지는 강국입니다. 그들이 오는 길은 짧고 힘이 남아돕니다. 허나 우리 초군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따라서 진나라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니까 이때 이 초장왕의 스케일을 보세요. 그럴 수는 없어. 약한 나라 정을 억누른 후에 강한 나라 진을 피하면 과인이 어떻게 천하에 떳떳이 설 수 있겠소 하고 몸소 북채를 잡고 바로 이 진과의 일전에서 초장왕이 패자로 올라설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필의 전투입니다. 이 초장왕은 무인이지만 평범한 무인을 넘어섰고 제후로서 왕으로서 언제나 이 전투에서 선봉에 섰던 그러나 가장 강한 순간 강함의 정점에서 그만둘 줄 아는 물러설 줄 아는 무인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군을 이제 사정없이 이렇게 몰아치고 이 황하까지 밀려난 진나라 군대가 서로 먼저 배에 올라 도망치려고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진나라 군관이 배에 오르려고 뱃머리를 잡는 군사들의 손가락을 마구 칼로 내리치니까 자왕이 탄식하면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백성들이 군인이에요. 네. 백성으로 있다가 이제 징발돼서 오는 거니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단지 저런 나라와 함께 할 수 없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진나라 군사들이 모두 배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즉 공격을 멈췄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범한 덕을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니까 중원의 주류 세력도 초장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대승을 거두니까 그 당시에 관례대로 적의 시체들을 이제 다 싸놔가지고 그 시체들의 죽음을 뭐 추모해 준다는 명목으로 싸놓고, 사실은 그게 승전의 쾌감을 만끽하는 행사거든요. 그걸 경관이라고 해요. 경자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냥 이 서울 경자를 쓰대요. 경관. 네. 경관을 쌓아서 이 승전을 후대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의가 올라오는데 장왕은 이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는 잘못 알고 있다 해놓고 대저, 이 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무는 이게 멈출 지자 아닙니까? 멈출 지자에다가 창과. 멈출 지자에다가 창과자가 합해지면 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정한 무는 창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무다. 대저 무라는 것은 창을 멈춘다는 뜻이 아닌가. 저들은 정나라를 구하러 온 죄 없는 자들이고 또 모두 충성을 다하고자 죽음으로 군주의 명을 따랐다. 내가 어찌 경관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말 그대로 창을 멈추는 무력, 이것을 보여준 이 멋진 사나이가 조장왕이라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구정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선생님 그 구정 혹시 그 사진이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하나 보여주시죠. 예. 뭡니까? 정이죠, 정. 네. 이 정은 소정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발이 세 개일 겁니다. 원래 보정자. 이게 중국의 대륙 전체가 구주라고 해요. 구주. 구주 해가지고 뭐 무슨 주자로 끝나는 그걸 흉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9개로 나눠가지고 또 구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시대부터 있어 왔던 전통인데, 네. 그 구주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이 솥, 이것을 9개를 이 주나라, 이 천자나라에서 이 천자국의 상징물로 비치를 해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정이라고 합니다. 구정. 그러니까 구정하면 이건 천자국의 권위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조장왕이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중원 쪽으로 가서 그 정나라도 물리치고 주나라 가까이 군대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대부 그 왕손봉가 뭔가 하는 대부가 이제 마중을 나와요. 사실 말이 마중은 나오지만 속으로는 겁도 나고 이러니까 초장왕이 그 주나라 황실에 이 구정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한번 볼 수 없겠소? 이건 그 천자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이제 무슨 이제 덕과 그 다음에 평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병기를 녹여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엄청나게 무겁다고 하대요. 네. 나중에 이거 힘자랑하다가 이것 때문에 힘쓰다가 죽은 놈도 하나 있어요. 뭐 이거 한번 들어가라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초장왕이 그
중원에서는 이 남쪽 야만족이라고 쳤던 초창왕이 와가지고 당돌하게도 주나라 천자국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구정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그 초나라에서도 이까짓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초나라도 천자국인 주나라 이상이다. 이런 좀 외람되거나 좀 당돌한 말을 하니까 이 주나라의 대부 왕손보가 주나라의 권위는 이 구정에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덕에 있다. 사실 그 당시 주나라는 뭐 힘은 다 잃고 네. 뭐 눈치 보기에 바쁜 나라지만 여전히 그 천자국으로서의 전통 이건 있었잖아요. 네. 종주국으로서 덕을 강조하니까 초장왕이 뭐 별로 그 신빙성 있는 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뭐 주나라가 그렇게 권위가 있겠소 하는 식으로 이제 되받으니까 이 주나라 대부 왕손보가 당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주나라가 지금 힘을 잃고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 덕의 힘에 의존해서 지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춘추의 제국 어떤 나라도 주나라만한 덕을 축적한 나라는 없다. 그런 속으로 당장 네 애비도 그런 놈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말을 듣고 이 초장왕이 번뜩 정신이 든 거예요. 왜? 상대방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초장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군대를 거두어서 물러났다. 그렇군요 하고 바로 그 군사력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하던 그걸 멈추고 군대를 돌이켜서 초나라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러한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이게 이런 기록이 있다가 이게 지금 언제 발견됐습니까? 서주 말기의 정인데 1890년에 섬서성에서 출동했다. 이게 기가 막힌 문화재죠. 바로 이렇게 구정을 언급해가지고 천자국 주나라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초나라의 아주 호쾌한 장왕 이야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하고요. 네. 처음 예고했던 대로 제자백과 쪽으로 논의를 옮겨갈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